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부동산 취득 특례니까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일 때는 토지만 외국인들의 경우 신고 받았는데 지금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단 허가는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토지만 허가받고 주택의 경우는 허가받는 건 없죠.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자,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은 특례, X의 말은 매매계약은 신고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외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매매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단 외국인인 경우에는 교환계약, 승여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300만 원 이하가 되려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암기 프린트는 27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 6개월 이내 해야 되고 6개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허가는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되고 안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요게 암기 프린트 49번 개정됐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개정됐는데요. 49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15일인데 가로 안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군문자야 4개를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면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공문 주고받고 하면 15일 만에 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30일 이내고요. 단 또 30일 이내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아니 가로 안에 있는 거 이게 그 암기 프린트 27번에 보면 군문자야 4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30일이라고요. 나머지는 15일이고 원칙 15일이에요. 근데 예외 아마 이게 10월 달에 바뀐 게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은 솔직히 높아요. 그렇게 나올 확률 이거 강의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거 발견하기도 쉽지 않아요. 시행령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른 학원의 강사들도 이거 강의하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못 보고 저만 본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봐야 중요하죠. 그거는 불공정하잖아요. 특별히 못 본 사람은 못 풀면. 그래서 아마 통상적으로 보면 10월 달에 바뀐 게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나온 적은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왔으면 제가 강의를 안 할 텐데 과거에 나온 적이 있다. 개정된 게. 나오면 한 문제 이야기 들었으면 건지는 거니까요.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는 군문자야 15일인데 이 중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30일 이내로 바뀌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암기 프린트 거기 49번에 아까 동그라미 몇 번 있었죠? 49번에 동그라미 3번 가로 안에 원래 15일이 맞는데 가로 안에 있는 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또 30일 안에 그 협의가 안 돼가지고 늦어지는 경우는 연장할 수도 있어요. 요거 15일 요거는 연장할 수 있다는 말 없어요. 30일짜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30일 이내고 30일 이내에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30일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여기 있네. 여기 이 중에서 이게 군문자야 4개 중에서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요것만 30일이라고요. 그리고 그 밖에 국방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데요. 이 대통령령이 또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이게 섬지역만 해당됐습니다. 섬지역만. 근데 지금은 섬지역뿐만 아니라 나머지 더 국방 목적상 필요한 다른 시설도 가능하도록. 근데 시험에 이게 섬 이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섬 하나만 해당했는데 지금은 꼭 섬뿐만 아니라 중요시설, 군사상 중요시설 등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령에 있는데 요 대통령 섬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군문자야 이렇게만 암기하면 되고 어쨌든 이 4개 중에서 기억만 3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되고 나머지는 15일 이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예, 암기 프린터 56번에 보면은 2분의 1에 보면은 56번에 2분의 1에 보면 몇 번에 있습니까? 6번? 7번 외국인 용어정의 이렇게만 적어놨잖아요. 이게 암기 프린트에 길게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외국인 용어정의에 보면 구성원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임원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즉 외국인 특례가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분의 1입니다. 초과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자, 개축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취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취득할 수는 있고 단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 신청하면 요것만 3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근데 15일 이내에 허가해야 되는 거는 연장할 수 있다는 말 없어요. 무조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허가구역에서는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안 하면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면 된다. 자, 이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요건입니다. 효력요건.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에 있는 거는 중요하죠. 암기 프린터 27번. 암기 프린터 27번에 보면은 거기에 27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 바로 위에 보니까 그 15일 이내 신고관청이 허가 X 안 하면 무효, 허가 받지 않으면 무효라고 돼 있죠. 허가 X 이 말은 허가 받지 아니한 경우 무효다,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15일 이내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30일이라고요. 원칙은 15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허가받지 않고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에 있습니다. 55번에 19번 20번 55번에 19번 20번 19번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가격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20번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취득 허가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 다르니까 좀 구분하시라고요.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는 2년에 2천만 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인데요. 공법 옛날에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고요. 그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간평시험에도 나왔는데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의사,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요. 토지 투기가 성행합니다. 토지 시험에 주택 투기가 성행하는 경우 X입니다. 주택 투기가 성행하면 투기과일지구잖아요. 토지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려, 현재 투기가 조장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려가 있는 경우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이런 데가 지정됐다고요. 앞으로 3기 신도시 개발하면 우려가 있잖아요. 꼭 현재 투기가 성행하고 있어야 되는 것만 뿐만 아니라 우려가 있는 경우도 지정할 수 있고요.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시험에 5년 초과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X 출제됐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다만 연장할 수는 있죠. 재지정할 수 있다고 다시 5년 연장은 가능한데 처음부터 7년 지정은 안 된다고요.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5년 초과해서도 투기가 계속 성행하면 5년 초과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X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 다만 재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5년 끝나면 재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 같은 시도인 경우 시도의사가 지정을 하는데 같은 시도라 하더라도 국가가 개발 사업을 하여 투기가 성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답니다. 세종시의 경우는 충청남도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지정한 지역이 나와 있고, 대부분 시도의사가 지정했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자, 허가 대상은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입니다. 무상계약은 허가 안 받고요. 예약도 허가 받아야 되니까 가등기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가등기도 허가 받아야 된다. 전세권, 과거 공법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어요. 다음 중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나왔어요. 답이 지상권이었습니다. 답이 공법시험에. 근데 이 신청이 돼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지상권인데. 왜? 지상권이 유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권은 반드시 유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세금은 전세권은 전세금이 요소이지만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어서 무상지료도 가능한데 그걸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런 문제도 있었다고 옛날 공법시험에. 그래도 지금 또다시 시험에 나와가지고 다음 중 허가받아야 되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하면 지상권 해야 되겠죠. 또 답 없음 모두 정답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요. 그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답이 하나 있다는 전제하에서 풀어야지 답이 두 개라고 두 개 체크하면 안 되죠. 무조건 한 개만 체크하셔야 돼요. 또 이거 내가 볼 땐 답 두 개다 하고 두 개 체크하면 그거는 틀립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자, 암기 프린트 32번에 있습니다. 32번. 도시지역안에서 주거지역하고 미지정 60제곱미터, 상업, 공업 150제곱미터, 녹지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비도시지역에서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기농한, 기타, 그 다음에 농지, 임백천, 임야, 천, 임야, 천 이렇게 숫자 암기해야 된다고 두 배씩 늘어나죠. 기타, 농지, 임야. 시험에 출제됐고요. 요 숫자 암기 프린터 그래서 3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이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따로 정하여 공고하면 그 기준 면적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는 거래당, 이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답이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허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한다고요. 허가 신청은. 그래서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 토지이용계획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15일 이내입니다. 단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30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나머지는 다 15일 이내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되고요. 15일 안에 또는 다른 말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이 말하고 15일 이내하고 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이 허가를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선매 협의 통지 셋 중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그 다음날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됐는데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이천시 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 그건 안 된다고요. 왜 지정했냐 따지는 건 안 되고, 단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나왔어. 안 나오면 왜 허가 안 해주냐? 난 투기 목적 아닌데. 이렇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못하고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다. 1월 이내입니다. 다 1월이죠.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1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월이 5번 나옵니다. 암기 프린터. 몇 번에 있습니까? 1월이 45번에 4, 5, 6, 7, 8 45번에 4, 5, 6, 7, 8 5번 나옵니다. 여기에 1월 이내 이신청, 1월 이내 매수 청구. 근데 이 신청이 1월 이내인데 단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죠. 암기 프린터 35번에 8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에. 요거 좀 구분하십시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고요,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죠.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 먼저 살려면 감정 가격이라는 거는 시세라는 이야기예요. 시세대로 사야 되는 거고, 이거는 못 팔아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매수 청구하는 거니까 좀 낮은 가격으로라도 사 달라고 해야 되겠죠.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좀 더 낮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입니다. 자, 허가 기준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입니다. 실제 투기성이면 허가 안 내준다고요. 그래서 허가 신청서에 그 취득 목적을 적어요. 거기다가 투기 이렇게 적으면 허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제 현업에서 해보면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계약해놓고도 허가 신청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잔금 치르기 한 15일 전에 들어가거든요. 15일, 16일 전에. 그럼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면 그냥 허가 신청서에 투기 목적 이렇게 적어버리면 허가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매수인이 그렇게 적어버리면 매도인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열받아도 그거는 허가 안 나오면 무효가 되는 거는, 그렇게 기책 사유가 있는 사람도 일부러 투기라고 적었다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허가 못 받으면. 무효라고 했죠. 허가 못 받으면 그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허가 구역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왜 두 사람 다 살 마음이 있어야지. 한 명이 마음 바뀌어버리면 거기다 목적에다가 다 적어야 되는데 투기 목적 이렇게 적어버리면 끝이죠. 계획의 적합성, 면적의 적합성 이런 게 있고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요. 여기 2년 이하의 진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다. 외국인 특례에서 군문자야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진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죠. 32번에 있는지 보세요. 암기 프린터에 있는 거는 다 중요합니다.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농업, 축산업, 임업, 업. 그 다음에 대체토지 취득, 주택용지, 복리시설, 편의시설 2년입니다. 사업용, 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자. 사업용이니까 4년입니다. 사업용 토지는 4년간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 이게 임대사업이 뭐냐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이에요. 그 임대사업은 최하가 8년이잖아요. 의무기간이. 그래서 이건 5년이고요. 그 다음에 현상보존 5년, 기타 5년입니다. 사업용이니까 4년. 그 다음에 뭐 농업, 임업, 축산업, 대체토지 취득, 복리시설, 편의시설 2년. 요거 기간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단순히 암기입니다. 지금 남은 기간 요 암기 프린터 써보기 힘들면 가장 좋은 거는 직접 적어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고요. 적기 싫으면 입으로라도 말로라도 해봐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게 최고 기억이 안 남는데요. 눈으로 보면 돌아서면 또 잊어먹는다고요. 말로라도 읽어라도 보셔요. 근데 참 부모님들도 학생 자녀들한테, 저도 마찬가지고 맨날 공부하라 말만 했지. 저도 읽어보라고 말만 했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1번부터 56번까지 못 읽겠더라고요. 이거 앉아서 한 자리에서. 쉽지가 않아요. 저도 와이프 말로는 성인 ADHD인가 뭐 그런 걸 하더라고. 제가 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앉아가지고 집중력이 없어요. 맨날 딴짓하고 막 그게 병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제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니까. 자, 선매 협의 절차입니다. 선매.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자, 허가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요거는 선매 대상이기 때문에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 주기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선매자 지정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LH가 선매자로 지정됐으면 LH가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되고요.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해야 됩니다. 1개월이 암기 프린트 45번에 5번 나오는데 선매와 관련되는 게 3번이네요.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1개월. 옛날에는 정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매 협의 완료는 1개월,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은 옛날에 30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을 때 2017년까지 그 제가 민원 넣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 1개월이 31일까지 있는 달도 있잖아요. 그럼 31일까지 있으면 아직 협의 완료도 하기 전에 제출을 먼저 해야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완료도 제출도 모두 1개월로 바뀌었어요. 더 솔직히 말하면 바람직하게 바뀌려면 둘 다 30일로 바뀌는 게 낫죠. 그래야 공정한 숫자인데 1개월은 28일, 29일, 30, 31일 다 다르잖아요 지금. 어쨌든 아직도 1개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선매 대상은 공익사업용이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X, 이 말은 하고 있지 않는 토지입니다. 시험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 X로 출제됐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이 시세입니다. 선매라는 것은 먼저 파는 게 선매입니까?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까? 먼저 사는 겁니다. 선매라는 게 먼저 사는 거. 이게 팔매자입니다. 팔매자. 위에 선비사자가 붙으면 붙여서 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이게 팔매, 이게 살매자입니다. 그 선매라는 거는 여기 살매자라고 누가 먼저 산다는 이야기예요. LH나 이런 게 국가 공공기관이 개인들보다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협상권을 갖는 게 선매제도예요. 강제로 수용하는 건 아니죠. 우선 협상을 하려면 시세대로 협상해야 되지. 다른 사람 1억에 살 사람이 있는데 공시지가로 5천만 원에 내가 먼저 살게 이러면 선매 협의가 성립 안 되겠죠. 그래서 감정가격이라고.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시세라는 이야기예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잖아요. 지금 빌라 사기에도 감정평가사들이 연루돼 있잖아요. 돈 받고 비싸게 평가해 준 거예요. 2억도 안 되는 걸 2억 5천이라고 시세해 줘가지고 매매가 2억인데 전세 2억 2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감정평가 가격 봐라 2억 5천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감정가격은 높일 수 있다고. 감정평가사 오면 돈 좀 주고 좀 높게 평가해 주세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살려면 시세대로 사야지. 시세보다 값도 안 주면서 다른 사람 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더 싸게 먼저 살게 이러면 아무도 안 판다 하겠죠. 그래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X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지 무조건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3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가 아니라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 즉시 효력 발생하고 처음 지정했을 때만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누가 공고한 날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도 공고하고 지정권자도 공고하고 허가권자도 공고한다고. 누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입니까?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권자도 공고하잖아요.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하잖아요.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입니다. 허가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기출문제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일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기출문제인데 공법에는 있죠. 타인토지 출입 이런 거 3일 있죠. 아직도 없어졌어요. 타인토지 출입 3일 이런 거 있죠. 저는 99년도 자격증 딸 때 암기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공법 타인토지 출입 3일 있어요. 그럼 나무 땅이라고 막 아무 데나 들어가고 밤에 들어가고 이런 건 안 되죠. 나무 땅인데 그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 180제곱미터가 아니라 아까 얼마였어요? 60, 주거 미지정 60, 공업, 상업 150, 녹지 200, 초가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허가 10년이 아니고 최대 의무기간 몇 년이었어요? 5년이죠, 5년? 5년 X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다 이런 게 제가 기출문제라고 말한 이유는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계속 나왔던 게 반복해서 나와요. 조금씩 응용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봤던 문제, 신선하고 충격적인 문제 볼 필요 없어요. 괜히 스트레스만 받아요. 봤던 거 헷갈리는 거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이신청 60일 이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30일, 암기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신청할 수 있고요.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해야 되고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모두 1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격. 공법에서도 매수 청구가 있는데요. 뭐 농지법에서도 매수 청구 있어요. 전부 다 매수 청구는 항상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이, 왜냐하면 공무원들이나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자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돈 가지고 사면서 비싸게 사주고 리베이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항상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더 낮으면 낮은 가격. 감정가격입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자, 이게 포상금 비교정리 다 했습니다. 아까 무부양, 광시, 공시, 거짓, 해임, 허가 암기사항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요약집 140페이지에 요 표 그대로 있어요. 요약집 140페이지에 앞에서 했던 건데 포상금 지급 조건을 보면은 1, 2, 3, 4가 뭐냐면은 가태료입니다. 가태료의 경우에는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거짓 해임이 되겠죠, 이게.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는 경우는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약집 140페이지에 있고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익명, 가명으로 하면 포상금 안 줍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요약집 140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중요하네요.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 접수된 날로부터. 헷갈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시군구재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포상금 무조건 50만 원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가태료 부과하는 것은 가태료 금액의 20%고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50만 원이 되겠고요. 이건 똑같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 최초로 그 다음에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 근데 요 2번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은 달리하고 있죠. 이게 오른쪽에 있는 2명 이상이 각각 신고가 바로 2건 이상이 접수됐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최초로 접수한 자, 즉 국가기관에서는 돈 준다고 했으면 한도액 50만 원 준다 했으면 10명이 온다고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만 원씩 나눠주고요. 그리고 10건이 접수됐으면 맨 먼저 50만 원 받아갔으면 뒤에 한 사람은 못 받아가요. 포상금 32회 때 2문제 나왔어요. 왼쪽 공인중개사법에서 1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1문제에서 2문제 32회 때 나왔다고요. 그러다가 33회 때는 아예 1문제도 안 나왔어요. 올해 또 2문제 나올 수 있다고 요 표에서 각각. 해마다 작년에 나왔던 거 그대로는 안 나오죠, 절대. 5개 지문 똑같은 건 절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최근 한 5개년 문제, 기출문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80점은 받습니다. 모든 과목. 계산 문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요? 포상금 계산할 문제
확률은 있죠. 근데 그건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3번 계산하는 게 3번 나왔었어요. 이때까지 포상금 계산하는 게 3번. 네, 3번.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율 계산하는 거는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계산하는 거. 그냥 안 나오기를 빌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전혀 모르면. 지금 모르면 그걸 하면서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왜 그걸 하면서 공부가 되는 게 틀리 보면서 계산하는 게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계산하는 거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예?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나와요. 계산하는 문제. 공인중개사법도. 그 중개보수는 잘 계산하던데 돈 받는 거는 잘 계산하던데 받아 챙겨야 되는 거는 실제로는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할 줄 몰라도 돼. 인터넷 네이버 다음에 집어보면 중개보수 자동 계산기 다 있어요. 그리고 현업에 가면 계산 못해도 돼. 그냥 프로그램에 그 전산 프로그램에 금액 얼마 입력하고 매매 이런 거 임대차 입력하면 자동으로 중개보수 찍혀 나와요. 그리고 부가 일반가세사업자, 간이가세사업자 이거 찍으면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까지 다 찍혀 나와요. 이제 뭐 시험 질문했으니까 시험과 상관없이 현업에서 매수인 매도인 중개를 하고 같은 중개보수 받을 때 둘이 앉혀놓고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 공동중개하면 혼자서 하면 다를 수가 없네요. 또 둘이 혼자서 다 했다 하더라도 다를 수가 있어. 왜냐하면 누가 또 매수인이 좀 깎아달라 자꾸 하면 매수인만 깎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도인한테는 안 깎아준다고. 그럼 그 중개보수 받을 때는 둘이 동시에 앉혀놓고 받는 게 아니라 항상 협상을 할 때는 따로따로 분리해놓고 해야 돼. 둘이 앉혀놓고 협상하면 안 돼. 말이 계속 협상 안 된다고요. 뭐 예를 들면 지하철 연장하는데 어디 지자체별로 협상해라. 절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돼요. 그럼 따로따로 불러놓고 한다고. 그럼 매수인한테는 이렇게 좋은 물건 나오기 힘듭니다. 이거 지금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뭐 자꾸 올라갈 수 있으니까 빨리 지금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매도인한테는 또 딴소리 한다고. 이렇게 못 팔면 나중에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임자 나타났을 때 빨리 팔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말을 다르게 한다고. 근데 둘이 앉혀놓고 해버리면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르게. 그냥 협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중개보수 받을 때도 따로따로 분리해놓고 위해 주는 것처럼 사장님한테만 제가 특별히 이거 진짜 이런 물건 나오기 힘듭니다. 이렇게 저는 그런 걸 못해가지고 망하기는 했어요. 망해놓고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망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옛날에 몰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자,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하여 개업공개사에게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 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고 2개월 이내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이 아니라 최초 먼저 한 사람만 준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율 포상금 계산하는 거는 다른 출판사 책에 거의 없어요. 그런 건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 모든 출판사 책에 다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한번 풀어볼 만한 가치는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 그대로는 안 나오지만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고요. 자, 요거 두 개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 3년에 3천만 원, 요 말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밑줄 친 거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나머지는 뭐 옛날하고 똑같으니까 암기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142페이지에 요 표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막 바뀐 게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요거 바뀌었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옛날에 5%였죠? 10% 이하 과태료고요. 나머지는 이 벌칙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뭐 부과해요? 이행강제금. 과태료나 벌금은 딱 한 번만 부과하고 끝이에요. 더 이상 못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죠.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기출문제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는 100분은 30이 아니라 2년에 2천만 원. 암기 프린트 55번에 20번, 19번 비교하라고 했잖아. 55번에 19번, 20번. 2년 이하의 전액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0% 이하 과태료를 받겠다고 옛날에 5% 이하 과태료였는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는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 줘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의 숫자는 다 정리되어 있고요. 암기 프린트만 공부가 안 되면 그냥 문제 40문제 풀면서 암기 프린트에 찾아보시면 돼요. 자,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제 감경 기준입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100% 면제됩니다. 자, 요 네 가지가 자진신고 대상인데 그럼 이 네 가지가 아닌 게 암기 프린트 47번에 6개가 있다고요? 암기 프린트 47번에 6개 요거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다. 요 네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한 자일 것, 최초로 신고한 자일 것. 이게 뭐냐면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다운계약서 적었다고 먼저 한 사람만 면제 준다고요. 나머지 한 명은 부과하겠죠, 과태료? 그럼 어차피 과태료 몰라서 못 받을 걸 한 명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자진신고 한 명이 하면. 리니언시 제도, 이렇게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제가 먼저 자진신고하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해가지고 나만 먼저 받을까?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만든다고요. 아이, 그럴 바에는 그냥 다운계약서 안 적는 게 낫겠다. 불안하는 것보다. 이렇게 맘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조사 시작된 후 50% 깎아준다고요? 50%. 자, 그 다음에 과태료를 면제, 감경하지 않는 경우, 탈세했다고 국세청에서 통보된 경우, 그 다음에 과거 1년 이내에 암기 프린트 47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3회 이상 과태료 감경 면제받고 네 번째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면제 안 되고 100% 다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태료만 자진신고제도 있습니다. 과태료만. 그것도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만 자진신고제도가 있다고요? 과징금이나 벌금이나 이런 건 자진신고제도 없죠? 자, 이게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암기 프린트 47번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6개 요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되지 않는다.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고요. 자, 다음은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입니다. 서식 시험에 잘 나오는데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사항이 있는데 요약집은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157페이지 요약집은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자, 기본 확인사항인데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야 되는 게 대권, 금세, 실수, 대권, 금세, 실수, 대권, 금세, 거래 예정금액, 금세, 실수. 요건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모든 서식 시험에 나오는데 다만 대상 물건의 표시는 공통적 기재사항인데 그 대상 물건의 표시 중에서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1, 2의 서식에만 기재하고 요거 어디에 나타나냐면 건축물 대상에 나타난다고. 주인한테 내진 설계했냐 물어봐도 몰라. 나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나 샀는데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거 샀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건축물 대상에 표시됩니다. 내진 설계, 내진 능력은. 그러므로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자, 권리관계는 공통적 기재사항인데 다만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요거는 1, 2의 서식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1, 2의 서식에만. 오피스텔도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할 수 있어요. 임대소득자하고 임대사업자하고 달라요. 임대소득자는 그냥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임대소득자고,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시군구에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번 더 한 사람을 임대사업자라고 그래요. 임대소득자는 그냥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임대사업 하겠다고 한 사람이죠.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지향, 거래규제, 용도지역지구 구역, 요거는 3의 서식까지 해당되고 4의 서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지조건,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만 기재합니다. 요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4의 서식에는 해당 사항 없고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물이 있어야 뭐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이런 거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토지는 없습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만 체크하면 됩니다. 거래예정금액 모든 서식이고요. 취득 관련 조세도 모든 서식인데 다만 재산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것은 모든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데, 종부세 6월 1일 해당 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규정은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약집 157페이지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권 검세 실수, 실제 권리관계 수, 중개보수 모든 서식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외부, 이게 세부 확인사항이라고요. 앞에는 기본 확인사항이었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1의 서식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기재하는데 단 아파트는 제외하죠. 아파트는 안 합니다. 2의 서식에는 소화전, 비상벨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1의 서식은 다 기재하는데 2의 서식에는 도배 상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도배 안 돼 있는 데도 많잖아요. 그 식당이라든지 사무소 이런 데는, 사무실 같은 데는.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요거는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중개보수 모든 서식 다 기재하는데 중개보수 지급 시기도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약정이 없을 때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설명서 서식 1의 서식인데요. 1의 서식, 개정서식 1의 서식인데, 여기 신설된 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이게 주택 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1의 서식인데 이런 걸 확인서류 첨부했는지 미확인했는지 해당 사항 없는지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갱신요건 행사했는지. 옛날에 처음에 입법 예고할 때 공무원들이 잘 모르니까 개업공개사한테, 세입자한테 연락해가지고 계약갱신요건 행사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데, 개업공개사가 남은 세입자한테 전화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주인이 이건 제출하면 돼요. 계약갱신요건 행사했는지 여부. 확인서류 있으면 계약갱신요건 행사한다 안 한다 이런 걸 임차인한테 뭐 확인서 같은 걸 받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확인서류 첨부, 요거는 1의 서식만 해당되는 겁니다. 1의 서식. 재산세, 종부세 있는데 종부세는 1, 2의 서식만 기재되어 있다. 다가구 주택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다가구 660제곱미터 이해합니까? 330제곱미터 이해합니까? 연면적이? 다 660 이하죠. 660 이하. 연립만 초과죠. 연초, 담배 연초 아니면 새해 연초, 연립만 초과하고 나머지는 다 660 이하. 공법 단순히 저는 암기는 재밌던데 옛날에 공부해보니까, 지금 공법 다 모르지만 그때 암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공부도 안 하는데 20년이 넘었는데도 머리가 나쁘니까 안 잊어먹는다고. 머리가 나쁘면 머리 회전이 안 되니까 한번 들어가면 안 빠져나오고 한번 넣기가 힘들어요. 머리 나쁘면. 머리 좋은 사람은 금세 들어갔다 또 금방 나오고 이렇게 돼. 회전이 잘 되니까.
잘 잊어먹는 거는 머리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이 잘 돼서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서식입니다. 서식.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아파트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이거 개별 공급인 경우에는 사용 연한을 적도록 돼 있어요. 보일러 뭐 이런 거 몇 년 사용 연한, 몇 년 사용했는지. 왜 이걸 적도록 하냐면 분쟁이 많이 생긴다고. 보일러 고쳐야 되는데 돈 누가 내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되죠. 그 10년 넘었다 이러면은 세입자가 그럼 10년 넘었으면 고장나면 고쳐주냐 이렇게 미리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으면 그거는 사용한 사람이 잘못해서 고장났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용연한도 이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내면 굉장히 어렵죠. 서식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바닥면의 상태, 이게 신설됐습니다. 바닥면의 상태. 바닥면의 상태가 신설됐다. 도배 상태는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됐다고 건축물 대장이 안 나타나요. 들어가 봐야 돼. 그 집에 각 실마다 설치해야 돼. 단독주택인 경우 거실, 안방 뭐 있으면 따로따로 다 설치해야 돼.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거 한 5만 원 정도만 하면 소화전하고 다 살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사면 돼요. 아니 왜냐면 현업에 있는 사람이 자꾸 묻더라고요.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던데 인터넷에 하면 5만 원도 안 하더라고. 한 몇 개 사는데 10년이래. 10년 유효기간이 거의.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뭘 경보하는 거예요? 뭘 알려주는 거예요? 화재,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는 세부 확인사항이니까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를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자료 요구하여. 주인이 안 알려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세부 확인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내진 능력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건축물 대장보험에 나타나니까 맞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비선호시설은 1, 2, 3, 4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런 게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좀 어렵습니다. 서식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 없고, 임대차 계약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하러 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계약서, 종이 확인설명서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경우 대출 금리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위변조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전자계약서 적으면 빈칸을 남겨놓으면 다음 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 중개거래만 전자계약서 작성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신분 확인도 철저하게 한다. 신분증뿐만 아니라 휴대폰 본인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은 팔아먹기 어렵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경제적인 거는 대출 금리를 할인해 주니까 경제적이고, 편리한 거는 도장 없이도 가능하고요. 또 안전한 거는 휴대폰 본인 인정 등을 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 팔아먹기는 어렵습니다. 자,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 따로 제출할 필요 없고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 3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데, 단 전자계약을 작성해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 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5년 보존해야 되는데 전자계약서 작성해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명의신탁 보도록 하겠습니다.